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번 주말에 지금 모임을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예,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고민 중이긴 하니까,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무 의견이나 다 주셔도 좋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신권 검색도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낙찰권 같은 것도 보고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물건들도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 투자 가지고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소모임 이제 구독자 모임 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학군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제가 아시겠지만 대치동 학원가를 다녔을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봤을 때 거의 2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서 봤을 때, 뒤돌아 봤을 때 그래도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하면은 가면 갈수록 그런 학군지 수요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학군지 쪽을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이 경매물건 보니까 좀 그쪽 근처 나온 데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 안양 이제 호계동이거든요. 안양 이제 지도로 보시면은 안양이 이제 동안구가 있고 위쪽이 이제 만안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안구 쪽으로 해서 범계 평촌역이 아래쪽으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경매물건 바로 위쪽이 이게 평촌 학원가예요. 예, 그래서 평촌 학원가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쪽 평촌 학원가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원가에서 유명한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밤 9시에 가면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러 오고, 그래서 여기가 교통체증이 어마무시해요. 이제 밤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학원가 근처 아파트가 제일 좋긴 한데,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평촌 학원가 쪽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평촌 학원가에서도 귀인중이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유명한 학교라고 하면은 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홈타운이라든가 이런 향촌마을 이쪽 안쪽으로 약간 비싸고, 이쪽 결론적으로는 학원가에서 가까운 쪽이 집값이 제일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학원가가 이제 많이들 아는 것 중에 대치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 그 다음에 서울에서 중계동, 일산에서는 후곡마을, 그리고 평촌범계 학원가, 보통 이렇게 많이들 꼽는데, 이게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학원가의 입지는 진짜 불변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몸으로 체득을 한 케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세를 맞출 때도 학원가 전세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아이가 없어도 자금이 되면은 자금과 나의 개인적 어떤 출퇴근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봐야겠지만은 학원가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학원가를 다닐 때는 대치동 학원가 공부 진짜 빡세게 시키거든요. 예, 막 집에도 안 보내고 막 그때만 해도 되게 빡세게 시켰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또 워낙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성적이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건 결론적으로 그만큼 굉장히 빡세게 시킨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정말 열심히 시켜요, 학원 선생님들도. 왜냐면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그래도 학원가를 보낸다 그러면 대부분이 내 사정이 되면은 일단은 대치동으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목동, 중계동, 이렇게 범계, 그 다음에 저기 후곡마을 이런 쪽으로 많이 보내긴 하죠. 예, 그래서 그쪽 집값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비싼 축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음마아파트가 저 20년 전에 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였고, 예, 그때 당시에도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도 이제 안 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건 별개로 하고, 학원가에 대한 수요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봤을 땐 그래요. 예. 저도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막 이렇게 그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쪽에 가기에는 자금이 조금 벅차다. 그러면은 저는 이 인근의 아파트를 내 자금에 맞춰서 가라고 해요.
경매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뭐 무궁화 태영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10층 중에 8층이 나왔고 전용 23평이거든요. 이제 뭐 아직 권리관계 이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은 다 알 것 같고, 네이버 부동산 한번 봐볼까요? 보면 아마 28평 같은데 전용 76이죠. 네.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5억이고 지금 감정가 자체가 신건인데 6억 1,800이랑 어차피 한번 유찰은 될 거예요. 예, 한번 유찰은 될 거지만은 이런 신건도 매일매일 봐서 내가 감을 이제 이 동네에 대한 지리를 계속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런데 평촌 학원가 안 가보신 분들은 밤 9시에 가보세요. 예, 왜 그렇게까지 학원가를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것도 실거래가가 거의 7억 가까이 갔다가 요즘에 이제 안양, 뭐 수원, 경기 남부 쪽이 좀 이제 매가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많이 조금 조정이 왔거든요. 좀 하락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같은 때에 실거주를 오히려 사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을 해요. 예, 모임 오셨던 분들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를 아실 겁니다. 예, 이런데 뭐 누가 막 그래도 뭐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데 돈이 있으면 들어가시고 돈이 모자라시면은 상황에 맞게 이 안쪽에 인근으로 이사를 하세요. 예, 괜히 뭐 전세 살다가 관망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관망한다 뭐 그런 분들 치고 제가 돈 버는 돈을 실제로 크게 버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든지 도전하고 내 판단에 맞게 누가 봐도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도전을 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거지, 자꾸 예측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예측은 아무도 못해요. 예. 코로나라는 게 올 줄 아무도 몰랐었고 뭐 이런 역전세란이 올 거라는 거를 예측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8층이고 사실 권리 분석할 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방세기 화장실 하나고 650세대니까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전세가 지금 3억 5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거의 4억 6천까지 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거는 평수가 30평 되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28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랑 31평에 방 하나, 방 3개 화장실 2개 하면은 확실히 화장실 2개가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는 하거든요. 그건 팩트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내 돈이 뭐 정 없으면은 방 3개 화장실 하나라도 들어가고 학원과 인프라를 어찌됐든 이용을 해야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내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내 현실에 맞게 투자를 하거나 뭐 실거주를 하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꼭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학원가 쪽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가도 대치동, 중계동, 목동, 그 다음에 저기 뭐 일산 후곡마을, 그 다음에 평촌 학원가 일반적으로 이쪽이 유명하지만은 다른 학원가가 뭐 유명하다 그러면 그쪽도 가보시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 돼요. 누구 말만 믿고 여기가 좋다쿠나 해서 여기를 가면 안 되시고, 왜 이 사람은 이쪽을 얘기했지, 내가 볼 때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말이 맞는지 그 말은 상대방이 맞는지, 그러면은 어떤 말이 또 이유가 다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어떤 근거가 조금은 더 팩트인지 그런 거를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말만 믿고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구했다가 낭패보고 또 상대방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러신 분들이 생각외로 너무 많습니다. 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항상 뭐 결과로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제 나이대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막말로 강남에서 오래 살았고 망해도 보고 그 망한 걸 제가 메꿨고 다 극복을 했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극복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지만은 하루하루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건 보시고 임장 가시고, 임장 못 가시면 좀 시세 조사라도 좀 해보시고 계속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서 부동산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빌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건물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상황에 맞게 도전을 해보세요. 자꾸 공부만 하지 마시고. 다들 뭐 가끔 연락 오셔서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딪혀 보시고
나는 뭐 무조건 월세로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경험자 쫓아다니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예, 돈을 많이 벌어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예.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속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직장을 퇴사까지 했는지도 유튜브에도 있고 제 블로그에도 보면 기록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천천히 읽어보면서 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저는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예, 다만 저는 제 관점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으면은 왜 그때 당시에 내가 왜 틀린 선택을 했을까 계속 보기를 하거든요. 예, 일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뭘지 계속 채우고 계속 채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도 제가 매일매일 올리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 예,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뭐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이게 저는 그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의견 한번 모임 같은 거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